난 괜찮을 줄 알았다. 64년생 대기업 팀장의 은퇴 후 절망적 현실. 요즘 뉴스를 보면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는데도 은퇴 후에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죠. 저도 어릴 때는 정년까지 열심히 다니면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 막상 은퇴해도 별 문제 없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정이 다들 제각각이더라고요. 집이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등 아주 다양한 요소가 인생 후반부를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질까?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인 64년생 대기업 구매팀장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오랜 기간 대기업에서 잘 나갔으니 은퇴해도 편하게 살겠지라고 자부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한순간에 뒤통수를 맞아버린 케이스거든요. 사실 저도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고요. 1. 은퇴 후 시작된 뜻밖의 나락. 보통 대기업에 30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임원급이었다면 연봉도 꽤나 높았을 테니 은퇴 후 삶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은퇴하시고 몇 년 지나 보니 월급이 사라진 자리에 생긴 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의료비, 부모님 봉양비, 자녀 지원비 같은 현실적 지출들이었습니다. 64년생 대기업 팀장님 역시 꽤 두둑하다고 생각했던 퇴직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걸 경험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회사가 지원해주던 혜택들, 이를테면 통신비나 차량 유류비, 식대, 복지카드 등으로 누리던 부분들이 전부 개인 부담으로 넘어오니까 이전에는 눈치 못 채던 소소한 생활비들이 은퇴 후에는 매달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 거죠. 게다가 자녀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학비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요양원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퇴직금이며 연금이며 하나둘 줄어드는 걸 보고 이러다가는 곧 바닥나겠다 싶어 원치 않는 은퇴 후 취업까지 알아보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마저도 나이가 있으니 취업문은 더 좁고 결국 위치도 안 좋고 월세도 저렴한 반지하 방을 전전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 나라고 다를 게 없겠구나. 실제로 은퇴 후 생활이 궁핍해진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대부분 시간을 회사 생활에만 몰두했고 은퇴 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거나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았다는 점이죠. 2. 은퇴 준비 부족의 흔한 사례 3가지. 제가 주위 분들이나 여러 기사에서 접한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런 식으로 난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방심했다가 은퇴 후 크게 고생하는 경우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1. 부동산 가치 상승에만 기대다가 매매 타이밍 놓친 경우.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맹신입니다. 예전에는 집 한 채 사두면 그게 곧 노후 자산이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집값이 꾸준히 올랐고 특별히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내 손에 잡히는 돈이 아니다 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가 되면 막상 집을 팔면 어디로 갈 건데? 하는 불안감이 생겨서 쉽게 팔지도 못하고 혹은 집이 팔리고 나서도 생각만큼의 차익이 나지 않거나 또 새로 이사갈 집값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64년생 팀장님도 나중에 집값 오른 걸로 노후를 편히 살겠다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정년 즈음에서 집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빚은 나중에 갚으면 되지 하다가 퇴직 후 이자 폭탄 맞은 경우. 두 번째 사례는 부채가 문제인 경우예요.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거나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더라도 매달 월급으로 갚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어떤가요?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올 기회는 퇴직금이 거의 유일한데 이미 대출이 많아서
그 퇴직금으로 빚을 다 갚고 나면 정작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게다가 퇴직금조차도 그대로 쥐고 있기가 어려운 게 은퇴 후 생활비는 매달 적자가 나는 구조니까요. 결국 이자는 계속 쌓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연금이나 모아둔 예금을 먼저 깨서 쓰게 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 옵니다. 내가 퇴직 전에 제대로 빚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죠. 3.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손실만 본 경우.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정년퇴직 후에 치킨집 창업이나 카페 창업 같은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엔 배달 관련 창업도 늘었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나 인맥이 전혀 다른 업종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아요. 거기에 시장 분위기를 잘못 읽거나 경험 부족으로 임대료, 인테리어, 인건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쉽게 빚만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4년생 팀장님도 첫 은퇴 후 내가 관리 능력은 있으니 식당 운영도 잘하겠지라고 도전했다가 영업 부진과 임대료 부담으로 결국 몇 천만 원을 날리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어서 더욱 빠르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3. 난 괜찮을 줄 알았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 자,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었는데 사실 이 외에도 자녀, 유학 자금이나 갑작스런 질병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문제는 내가 그런 상황이 오겠어? 하는 아니란 태도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은퇴가 멀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알아서 되겠지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현실담을 들으니까 준비 없는 은퇴는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4.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인 수치로 재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컨대 은퇴 후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엑셀로 적어보는 거죠. 생각보다 여기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매달 몇백만 원 적자가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알면 미리 절약할 부분, 대출 정리할 부분, 자산 재구성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가능하다면 퇴직 전부터 부업이나 다른 분야의 일을 병행해 보면서 은퇴 후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도 최근에 주말이나 퇴근 후에 간단한 온라인 강의나 재택 아르바이트 등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파이프라인을 늘려놓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요. 셋째, 막상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해요. 평생 대기업에서 일했다면 자존심이 강해져서 은퇴 후에 소위 말하는 단순 노동이나 사무 보조 같은 일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소소하게라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5. 결론 결국 미리 준비하고 낮은 자세로 배우는 수밖에. 결국 난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말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대기업에 다닌다고 안심할 일이 전혀 아니고 중소기업, 공무원, 프리랜서 할 것 없이 누구나 은퇴 준비가 미흡하면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64년생 대기업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30년이나 그 안정적인 회사를 다녔는데도 이렇게 되나? 하고 놀랐지만 사실 그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고 또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르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플랜을 짜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 부동산, 부채, 자영 없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들이니까요. 만약 지금이라도 조금씩 줄이자, 조금씩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며 행동을 바꾼다면 은퇴 후에도 가슴 쓸어내리지 않고 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다소 불안해지셨다면 그 불안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 또한 아직 시간 좀 남았다 하며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 글을 쓰면서 스스로 다시금 재정 계획부터 잡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절대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말이에요. 은퇴 준비, 해도 끝이 없지만 안 하면 낭떠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64년생 대기업 팀장님처럼 설마 하다가 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디 이야기가 지금 준비를 시작하거나 혹은 계획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